안녕하세요. 알트NYC가 제공합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여러분과 다양한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크리스티 옥션 이브닝 세일의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나왔던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가 195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0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제의 경매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간간히 웃음도 나오고 또 긴장감도 조성되고 자신의 옥션 레코드를 경신한 작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5명이 이 마릴린 먼로를 사기 위해 경합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단 4분 만에 2,500원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이 경매가 끝났죠. 이 작품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1986년에 토마스 암만이라는 사람에게 작품을 팔았던 사람이 이 작품을 36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바로 레리 가고시안. 글로벌 미술계의 파워딜러라고 불리는 레리 가고시안이 자신이 판 작품을 36년 만에 다시 되찾아온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 작품은 대략 5천억 정도의 낙찰이 된 바가 있죠. 현재로서는 그 작품이 가장 최고가인데요. 미술계에서는 조만간 그 기록도 깨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기에 맞춰서 작품을 내놓을 사람도 있고 또 돈도 넘쳐나고 작품을 살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미술 마켓에서 가장 뜨거운 떠오르는 키워드는 MZ세대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3040 젊은 부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젊은 부자들이 대거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흥 부자들이 늘어나면 부자들은 돈을 어딘가에 묻어둘 곳이 필요합니다. 유동자산에도 묻어두지만 부동자산에도 묻어야 되겠죠. 미술품은 바로바로 사고팔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비슷하게 부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유동자산으로 자산을 불린 젊은 부자들이 이제 이 돈을 부동자산인 미술품에 묻어두려고 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돈이 많은 MZ세대가 아니라 그냥 MZ세대입니다. 이번 경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을 내놓은 지 35년 만에 되찾았다고 했죠.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도 35년 만에 작품을 시장에다 내어놓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 MZ세대들은 이제 막 미술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 투자자일 확률이 높겠죠. 자, 지금 많은 돈을 벌었던 그 MZ세대들이 이제 미술 시장에 들어와서 작품을 컬렉팅하면 이제 몇십 년은 이 작품을 소장하고 묻어둬야 됩니다. 자산 시장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팬데믹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식 마켓, 코인 마켓, 이 유동자산 마켓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이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실업수당과 스티뮬러스 책이라는 걸 받았죠. 그 돈으로 일반 젊은이들은 로빈후드에다가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습니다. 또 연봉을 많이 받거나 전문직이었던 젊은 사람들은 그때 자산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돈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미술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옥션 마켓에 최고가를 경신한 작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알트페어에서도 아마 아주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은 MZ세대가 이렇게 미술품에
돈을 묻어두고 미술품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이제 보통의 젊은이들, 보통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있는 것도 아닌 일반적인 젊은이들은 뭐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술 시장을 보면서 나도 미술 시장에 뛰어들어서 미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남들이 흥분할 때 본인도 같이 흥분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서울에는 프리즈 아트 페어도 들어오죠. 국제적인 글로벌 아트 페어까지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데 더 흥분을 합니다. 자, 이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 미술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아주 비싼 작품이거나 아주 싼 작품이 잘 팔리는데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돈이 그닥 많지 않은 MZ세대, 네, 미술품을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이 붐이기 때문이죠. 미술 투자가 핫하기 때문이에요. 미술 마켓이 지금 핫한 이유는 미술로 돈을 지금 당장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옮기기 위해서 이쪽 마켓이 핫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트페어장에 가서 일단 사고 보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그냥 사고 싶어서 값싸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버젯 안에서 작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술 투자로 수천억씩 번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까지도 이 작품을 소장하고 오랫동안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만한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40 젊은이들이 뭐라도 하나 사고 싶은 생각에 유명한 작가의 판화 중에서도 그냥 오픈 에디션을 마구 구매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번 달에 뉴욕에서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릴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일들이 거기서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은 그동안 하락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주춤하고 좋지 않을 때 끊임없이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일 때는 내던지죠. 미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산을,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켓과는, 다른 자산의 마켓과는 다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3040 MZ 부자 여러분 또는 돈이 없는 3040 여러분, 뭐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페어장 가서 그렇게 작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는 이유로 또는 갤러리스트가 권유한다는 이유로 또는 친구가 권유한다는 이유로 작품을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술 마켓에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자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자들은 유동 자산에서 이 부동 자산으로 자산을 옮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에서도 경기가 여전히 좋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몇백만 원 정도는 좋은 작품에 투자할 여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할 만한 좋은 작품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해서 미술 투자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시장에 막 던지지 마시고요. 좋은 작품, 좋은 가격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작품을 보는 눈을 스스로 키우셔야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열릴 이브닝 세일에 게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경매도 제가 관람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